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곱셈, 나눗셈, 혼합계산에서의 핵심 개념 세 번째 혼합계산 시간입니다. 말만 들어도 어렵네요. 혼합계산, 그냥 계산도 아니고 혼합계산이래요. 하지만 처음 배우는 거 아니죠. 1학년 때부터 했었습니다. 덧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덧셈과 뺄셈이 같이 있으면 혼합계산이었잖아요. 자, 하지만 이제 좀 수가 크고 곱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기 때문에 좀 심적으로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라고 많이 강조하면 더 부담스러우니까 너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혼합계산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제부터 이건 혼합계산이라고 하고 혼합계산 이런 순서로 계산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떤 계산 순서를 정할 때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한테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문제를 많이 안 풀어도 이렇게 강하게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로 길들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아이를 이해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혼합계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먼저 상황을 식으로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혼합계산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볼까요? 준이는 사탕을 78개 가지고 있고, 민수는 한 상자에 140개 들어있는 사탕을 7봉지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한 봉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호는 사탕이 8개씩 포장된 상자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이가 가진 사탕이 민수와 광호가 가진 사탕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 구하는 과정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시오 이런 말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알아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78cm보다 7cm가 짧고 세로 길이는 140cm보다 4cm가 깁니다. 이 직사각형을 똑같이 7조각으로 나누면 넓이는 얼마가 됩니까?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좀 문제가 길긴 하지만 그렇게 하나씩 풀어보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상황이라는 거죠. 문제 속에 들어있는 상황. 자, 보니까 어린이가 3명이 나오네요. 준이를 보니까 준이는 사탕을 78개 가지고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민수는, 자, 준이는 사탕을 78개 가지고 있고, 자, 민수는 사탕을, 한 상자에 140개 들어가 있는 사탕을 7봉지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한 상자 이랬거든요. 한 봉지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140개 다가 아니라 이게 한 상자에 있었는데 그것을 7봉지로 나눈 것 중에 한 봉지 그랬으니까 곱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면 그냥 만약에 그 중에서 2봉지라고 했으면은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아니면 곱하기를 안 써도 되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누가 나오는데 광호가 나오네요. 자, 광호는 사탕이 8개씩 포장된 상자 4개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한 상자 8개씩 있었는데 그런 상자 4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 몇 개씩 가지고 있나 한번 알아볼까요? 자, 준이는 78개 그냥 맞고요. 그 다음에 민수가 가지고 있는 것은 140 나누기 7이니까 20개가 되고 자, 광호가 가지고 있는 것은 32개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준이가 가진 사탕. 자, 준이가 가진 사탕은 이제 여기서 78인데 자, 준이가 가진 사탕이 민수와 광호가 가진 사탕보다 자, 준이하고 누구를 비교하는 겁니까? 민수 그 다음에 광호가 가진 사탕의 수를 이제 비교하는 거죠. 자, 봤더니 준이가 가진 사탕은 78개인데 민수와 광호가 가진 사탕은 20개하고 32개를 더하니까 몇 개가 됐냐면 이제 52개가 됐고요. 자, 비교를 해서 여기서 얼마나 더 많은지 준이가 민수와 광호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 그랬으니까 이제 빼기를 하게 되겠죠. 자, 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6이 됐네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 과정을 보고 그냥 푼 거예요. 풀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래요. 자, 하나의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78에서 51을 빼서 26이 나왔는데 여기에 우리가 준이하고 광호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78에서 자 51을 어떻게 뺐습니까? 52를 어떻게 알았냐면 민수가 가지고 있는 것이 20개였고 광호가 가진 것이 32개였는데 그걸 합한 거였었어요. 그 다음에 그 전 과정을 보니까 78은 78인데 자 여기서 지금 20개라고 하는 건 또 어떻게 나왔죠? 민수가 140개가 들어있는 것 중에서 7봉지로 나눈 것 중에 한 가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20개라고 하는 것은 140 나누기 7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하기 32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32는 8개씩 4상자 그랬으니까 여기 8 곱하기 4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140 나누기 7, 20개는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 32개는 8 곱하기 4에서 나왔다는 거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의 식이 되었네요. 아, 하나의 식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의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딱 보고 여기 처음부터 딱 보고 이런 식이 나온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런 계산을 했었어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그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것을 생각했느냐. 그만큼 빨라지는 것이지 이거 하나도 없이 여기서부터 나오진 않죠. 자, 그럼 이런 식이 나오게 된 과정에서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다시 풀게 되는데 이걸 풀 때 어떻게 푼다고요? 괄호가 있었을 때 먼저 광호하고 민수하고 광호가 가진 사탕을 더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괄호로 묶어준 거죠. 괄호로 묶어주고 나서 계산이 끝났으면 앞에 있는 거하고 그 뒤에 있는 거하고 이제 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나와 있는 것은 78이지만 78에서 140을 뺀 다음에 나누기 7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 과정이 그렇잖아요. 민수가 구하는 것은 78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민수가 가지고 있는 사탕은 140 나누기 7이기 때문에 여기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광호도 7하고 8을 더할 이유는 없는 거죠. 8하고 4를 곱한 것이 광호 것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에 거쳐서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서는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그랬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요. 가로의 길이는 78cm보다 7cm가 짧고 7cm를 거슬러 와야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가 7cm가 짧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그랬습니다. 세로의 길이는 쭉 봤더니 140cm보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140cm라고 하면 그것보다 4cm가 더 깁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이 이제 세로 길이가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좀 삐뚤어졌나요?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직사각형을 똑같이 7조각으로 또 나누자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7조각으로 똑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넓이를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가로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죠? 가로의 길이는, 먼저 넓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가로의 길이는 71이 나왔죠. 자, 71이 나왔는데, 71은 어떻게 나왔나요? 78에서 7을 뺐잖아요. 자, 그래서 78에서 7을 뺐고, 자,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나왔나요? 세로의 길이는 140에서 4를 더했네요. 자, 그래서 140에서 4를 더했습니다. 그런데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곱하기를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식을 만든다. 그럼 식까지, 여기까지 식을 보면 이 식하고 이 식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좀 뭔가 비슷한 숫자가 나왔네요. 자, 그랬는데 이것을 똑같이 7조각으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전체 넓이에서 나누기 뭐를 해야 되냐면 7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한 조각의 이제 넓이가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아까 위에 있는 문제에서는 140 나누기 7하고 8 곱하기 4가 이렇게 괄호로 묶여 있었어요. 자, 괄호로 묶여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140 나누기 7 한 다음에 더하기 8을 한 것이 아니라 140 나누기 7을 먼저 하고 8 곱하기 4를 하고 그 결과를 더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눗셈 먼저 하고 곱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주어져 있는 수는 똑같은데 괄호가 달라졌네요. 이쪽에 괄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괄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끝나고 나서 앞에 있는 괄호하고 뒤에 있는 괄호를 곱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7을 하는 이런 순서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식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 식이 상황을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식을 보고 그 계산을 한다는 것은 그 상황에 맞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거기에서는 상황을 식으로 만들었을 때 약속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상황을 식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는 광호 따로 민수 따로 구하기 때문에 그 계산 결과를 괄호로 묶는다라고 했으면 그거를 풀 때도 계산을 할 때도 그거를 맞춰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거를 그래서 여기에서 괄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계산이 많이 달라지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런 계산을 해보니까 혼합 계산에서는 어떤 순서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혼합 계산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몇 개의 문제를 한번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132 빼기 75 더하기 28.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뺄셈도 있고 덧셈도 있기 때문에 혼합 계산이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뺄셈이 들어있을 때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순서대로 그냥 앞에서부터 쭉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순서대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132 빼기 75 더하기 28에서 75하고 28을 이걸 괄호를 묶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먼저 여기부터 하자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는 여기가 괄호로 묶여져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하고 아까처럼 민수하고 준이가 가진 사탕의 수를 비교할 수도 있는 거죠. 앞에 135하고 어떤 수하고의 차를 구하는데 그 수를 구하는 과정이 75 더하기 28이었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먼저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또 48 나누기 8 48 나누기 8 곱하기 4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에서는 나눗셈도 있고 곱셈도 있고 그러네요. 나눗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뒤에 먼저 하면 안 되죠. 뒤에 먼저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럼 뒤에 너무너무 먼저 하고 싶다. 그래야 상황에 맞다라고 할 때는 48 나누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8 곱하기 4 이렇게 된 거죠. 계산 결과가 같을까요? 같지 않죠? 48 나누기 8은 6이고 6 곱하기 4는 24인데 여기는 24인데 여기에서는 4하고 8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32이기 때문에 48 나누기 32는 2분의 3이 되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괄호가 있고 괄호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걸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을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연히 같아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쩌다 그런 거고 항상 성립하는 그런 건 법칙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4 곱하기 3 더하기 51 나누기 3 빼기 5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곱셈도 있고 덧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고 뺄셈도 있고 돌아가면서 다 나와 있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곱셈, 덧셈, 뺄셈, 나눗셈 이렇게 있을 때는 먼저 곱셈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나눗셈이 있으니까 자, 곱셈이나 나눗셈을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가 더하기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먼저 하든 이 계산을 먼저 하든 이 계산을 먼저 하든 상관없지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계산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이 끝난 다음에 덧셈하고 뺄셈 이 계산이 끝난 다음에 지금 덧셈하고 뺄셈이 있으니까 이것은 순서대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괄호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4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숫자 배열은 똑같은데 괄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3하고 51을 묶어주고 그 다음 이 전체를 여기 전체를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주게 되면 여기에서는 어쨌든 하나로 묶였으니까 여기가 먼저가 되는 거죠. 그 수에다가 4를 곱해야 되는데 이 괄호 안에서도 이 안에 있는 식을 따로 보니까 여기에서 또 소괄호가 있었어요. 그럼 소괄호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계산한 결과 나눗셈은 순서대로 하고 나눗셈하고 뺄셈이 있었을 때는 나눗셈이 먼저고 그 다음에
덧셈이나 뺄셈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 순서로 하고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계산 결과하고 여기에서 계산 결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4, 3, 12죠. 12하고 그 다음 51에서 51 나누기 3을 한 것은 17이고 거기에서 5를 뺀 거니까 어떻게 되죠? 24가 되네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되나요? 54네요. 54 나누기 3은 얼마가 되죠? 17이죠. 17에서 5를 빼면 12가 되고 12하고 4를 곱하면 48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계산에서 그 괄호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원칙, 그러니까 먼저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생기는데 그 원칙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알아보았다시피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주어져 있는 식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에 굉장히 연연해 하는 거죠. 상황이 묶여져 있고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식이 되는 것이고 그 식의 계산 과정은 절차적으로 따라줘야 그 상황에 대한 재해석이 된다.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냐면 혼합계산에서 계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라고 말은 너무 많이 하는데 왜 그런 계산을 해야 되는지는 조금 설명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자,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괄호가 있어요. 그러면 괄호를 먼저 해야 되겠죠. 항상.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었을 때는 곱셈과 나눗셈 먼저 하고 곱셈과 나눗셈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죠. 덧셈, 뺄셈보다는 곱셈, 나눗셈이 먼저인데 곱셈, 나눗셈 중에서도 먼저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뺄셈하고 뭐죠? 덧셈인데 거기에 설 때도 순서대로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을 때 순서대로 한다. 그런 것만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황을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 혼합계산의 순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를 알아볼 순서죠. 자,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 혼합계산을 하는 데서는 문장제 문제가 빠지질 않습니다. 자, 문장제 문제를 아이들이 이제 잘 해석을 해서 그 식으로 세워야 되는데, 자, 이번에 그런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 문제를 설명하기입니다. 자, 목적은 아이가 문장제 문제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아이의 생각을 아는 거죠. 자, 문장제 해석. 아이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기입니다.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아이고요. 문장제를 아이가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일까요? 궁금하시죠?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고 같이 풀어보자. 복숭아 3개의 무게는 750g, 사과 4개의 무게는 1kg 200g입니다. 복숭아 5개와 사과 5개의 무게는 모두 몇 킬로그램일까요? 몇 킬로그램? 몇 그램입니까? 그램입니까? 단 복숭아와 사과의 무게는 각각 같습니다. 자, 각자 풀어보세요.
750 나누기 3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3, 2, 6 해서 15 이제 한 150, 그러니까 15로 하면 되잖아요. 3, 5, 15, 3, 0은 0 해가지고 여기에 그러면 이제 여기 0은 0 해가지고 0 해가지고 이렇게 끝내도 되고 해서 그러면 250g이잖아요. 어디가? 그러니까 사과와 복숭아의 무게는 250g이잖아요. 응? 사과하고 복숭아? 네. 합한 거? 아니요. 사과하고 복숭아 한 개, 사과나 복숭아 한 개의 무게는 250g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어디서요? 이 식은 의미가 뭐야? 이 식의 의미는? 그러니까 우선 여기를 보면은요. 750 나누기 3을 하면은 복숭아가 3개 있을 때 750g이었으니까 750을 3으로 나눠가지고 답이 나오면 그것이 한 개의 무게가 되고 뭐 한 개? 복숭아 한 개의 무게가 되고 그리고 곱하기 5를 하면은 이거 곱하기 5를 하면은 250에서 곱하기 5를 하면 250 곱하기 5는 5영은 5, 5, 25, 5, 2, 5, 10, 1250g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문제에 복숭아와 사과의 무게는 같습니다로 해가지고 이거를 두 번 할 수도 있지만 1kg, 200g을 해가지고 이걸 훨씬 더 쉽게 바꿔서는 1200g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1200 나누기 4를 하면은 무슨 말이야? 아까 여기서 복숭아와 사과의 무게는 각각 같습니다. 여서 여기에서 이게 1250이 나왔지. 네. 그랬는데 그거를 2kg, 500g으로 한 거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게가 같으니까 이것도 곱하기 5가 됐으니까 1250g을 두 번 하면은 더하기 하면은 그래서 2500g이 나왔다고요? 네. 잘 보셨습니까? 자, 문장제 문제가 있었는데 문장제 문제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자, 복숭아가 있었는데 복숭아 3개가 750g이고 그 다음에 사과가 있었죠. 사과 4개가 1kg 200g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복숭아 몇 개, 복숭아 5개, 5개와 그 다음에 사과 5개의 무게를 알아보는 그런 문제였었는데, 자, 이게 문제예요. 문제였었는데 이 문제를 아이가 식으로 굉장히 잘 썼죠. 자, 식으로 어떻게 잘 썼냐면 복숭아 3개에 750g이니까 750 나누기 3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복숭아 1개의 무게가 나오고, 자, 거기에서 곱하기 5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는 1kg 1200g이면 1kg에다 200g이니까 1200g이죠. 1200g이 사과 4개의 무게이기 때문에 4로 나누면 하나의 무게가 되고, 자, 그것이 5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괄호를 했는데, 괄호를 뭐 안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에서 지금 순서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네, 아이가 괄호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가지의 무게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더하기해서 식은 잘 세웠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있었죠? 괄호 안에 조건이 있었는데 그 괄호 안에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사과와 복숭아의 무게는 각각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각각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여기까지 계산을 하고, 자, 여기 계산한 게 얼마죠? 250 곱하기 5니까 125g이죠. 자, 1250g이죠. 250 곱하기 5 하면 자, 1250g인데 이쪽은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여기에다 곱하기 2를 했어요. 왜 곱하기 2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무게가 각각 같다고 그랬으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게가 각각 같다는 것은 사과가 여러 개가 있지만, 사과 5개가 있지만 그 5개의 무게가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얘기는 왜 한 거예요? 문제에서 곱하기 5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과가 3개였을 때 750g이 나왔을 때 사과 하나의 무게를 나누기 3을 할 수 있었던 건 왜 그런 거죠? 복숭아죠. 복숭아의 무게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의 무게를 구할 때는 일괄적으로 나누기 3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무게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게 이상적인 상황인 거죠. 복숭아 무게가 완전 똑같을 수가 있나?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하나의 무게에다 곱하기 5, 그러니까 5배를 하면 전체 무게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이때 이 조건이 나온 것은 나누기 3을 하고 곱하기 5를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복숭아 5개 무게가 나왔으니까 그 무게가 사과와 같다 해서 이쪽 계산 안 하고 그냥 바로 곱하기를 해서 답을 한 것입니다. 자, 각각 같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아이가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 네, 그런 혹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아이들이 한번 내면을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죠, 매번. 자, 그래서 아이들하고 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이렇게 헤아리는 그런 연습을 같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오답 분석과 설명하기로 넘어가는데요. 혼합계산의 순서는 잘 알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는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계산도 많기 때문에 좀 지겨워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즐겁게 해야 되겠죠. 어떤 문제인지 먼저 보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오답을 내고 우리가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괄호로 묶으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괄호로 묶으시오. 그러면 성립하도록 괄호로 묶으시오라고 했는데 그럼 성립을 안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60 빼기 24 나누기 12 더하기 9 빼기 3 곱하기 2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정리하기를 곱셈과 나눗셈이 있을 때는 이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럼 여기에서는 뺄셈이나 덧셈, 뺄셈보다는 나눗셈이나 곱셈 먼저 하라는 건데 이때는 순서대로 하자 그랬으니까 자, 이게 먼저 계산을 하면 2가 되겠죠. 그다음 여기는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0에서 2를 빼고 그 다음에 9 빼기 3 빼기 6 이렇게 됐을 텐데 그 다음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뺄셈 덧셈만 있는 그런 혼합 계산이 되었네요. 뺄셈하고 덧셈이 있을 땐 순서대로 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순서대로 하면 58 더하기 9 빼기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8에서 9를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네, 67이 되고 거기서 6을 빼니까 이제 6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계산이 안 맞는 상황이 지금 된 거잖아요. 그러면 바르게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아이들 중에는 이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제 바로 이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대부분 나오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씩 체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아무거나 체크를 합니다. 아무거나 하고 나서 또 뭐라 그러죠? 실수, 깜빡. 착각했어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 아무거나 하는 아이들은 귀찮아서 그래요. 귀찮아서. 할 수는 있는데 좀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손을 들지 막연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괄호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나서 좀 이렇게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조건을 좀 줄여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따져보는 조건을 줄여주는 그런 접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0 빼기 24 나누기 12 더하기 9 빼기 3 곱하기 2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괄호가 있으려면 지금 나눗셈이나 곱셈에서는 괄호가 있을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뺄셈이 들어가 있는 이 경우 아니면은 그 다음 12하고 9가 더해져 있는 12하고 9가 더해져 있는 이 경우 자, 첫 번째 경우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경우 아니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9하고 3을 가르는 이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60에서 24를 빼고 나누기 그 다음에 12 더하기 9 빼기 3 곱하기 2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60 빼기 24는 그냥 두고 나누기 12하고 9를 묶어주는 거죠. 12하고 9를 이렇게 묶어주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빼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60 빼기 24는 그대로 두고요. 나누기 12 더하기 9 빼기 3 곱하기 2에서 이번에 이쪽에 괄호를 넣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셋 중에 한 가지는
답이 돼야 되는 거죠. 7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다 살펴보면서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의 그 방법론이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아이한테 너가 아무렇게나 해봐. 한번 네가 생각나는 대로 해봐.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곱셈하고 나눗셈에는 괄호가 필요 없으니까 덧셈하고 뺄셈을 한번 묶어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묶을 수 있는 경우를 나눈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계산해보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결론을 말하자면, 다 해보면 실패를 하고요. 여기서 세 번째에 가서 9하고 3을 묶어주면 70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각각 해보면 좋겠죠. 정답은 뭐하고 뭐를 묶습니까? 9하고 3을 묶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어떤 가이드를 좀 주게 되면 좀 쉬워져요. 근데 막 막연하게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면 좀 힘들어지고 귀찮아서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문제를 더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식이,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동그라미 안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기호를 한 번씩만 써 넣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답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괄호가 이렇게 있는데, 괄호,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는데요. 계산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경우의 수가 많고, 막 그러기 때문에 계산을 하기 힘들어서 어떻게 하는 어린이들이 있냐면, 한 번씩만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순서대로 넣는 거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다 넣었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계산을 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덧셈 한번 다 넣어보고 뺄셈 한번 다 넣어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지만 귀찮은 마음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떤 가이드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어린이들 왜 그렇다고요? 그냥 귀찮아서 그렇다는 거죠. 우연히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귀찮아서 하면 좀 재밌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어른들이 풀기에도 좀 막막한 그런 경우가 있죠. 4하고 5하고 어떻게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아이들이 좀 이렇게 흥미를 가질까? 어떻게 하면 좀 나보다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까요? 하나씩 해보는데 만약에 덧셈을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덧셈을 넣어보면 얼마가 될까요? 여기가 지금 9가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로 어떻게 해서 24가 되게끔 하려면 15가 필요한데, 자, 15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여기다 곱하기 하면 15가 되겠네요. 그럼 덧셈하고 이제 곱셈을 썼어요. 자, 이렇게 해서 15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다 끝났으니까 여기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없어져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뭐 빼기, 더하기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하는 게 맞습니까? 여기서 4하고 5를 더하면 9가 되고 9에다가 3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12가 되고 그 다음에 15를 빼니까 이런 음수가 나왔네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까는 될 것 같았는데 계산 과정에서 해보니까 아니었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더하기였을 때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먼저 앞에를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24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키포인트 뭐라고요? 앞에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뒤에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지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빼기가 오면 어떨까요? 자, 4 빼기 5 하면은 지금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뺄셈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또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곱셈하고 나눗셈이 남았는데 나눗셈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곱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더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괄호를 하게 되면 대수가 있겠지만 이쪽이 더 커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다 빼기를 하고 또 괄호를 넣어줄까요? 그러면 4에서 2를 나누면 2가 나오니까 나머지 수가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24를 만들어야 되는데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3하고 5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경우도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남은 게 뭐가 있냐면 곱셈이 있네요. 자, 4 곱하기 5를 하니까 20이 나왔어요. 그럼 이 나머지로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4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4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3하고 3을 지금 3하고 3이 있고 또 5가 있네요. 그러면 지금 나눗셈을 써야 되는데 여기다 나눗셈을 쓸까? 여기다 나눗셈을 쓸까? 여기다 나눗셈을 쓸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랬을 때 3하고 3을 나눗셈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봤더니 1이 나왔어요. 자, 1이 나왔어요. 여기에 1이 나왔는데 지금 5가 있고 우리는 4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예요. 그러면 여기가 뺄셈이 될 수도 있고 덧셈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가 만약 덧셈을 하게 되면
21이죠. 자, 21에서 5를 어떻게 해줘야 24가 되겠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뺄셈을 하고 그러면 20에서 3 나누기 3은 1이니까 3 나누기 3을 빼주면 얼마가 되냐면 1이 돼서 자, 20에서 1을 빼면 19가 나왔습니다. 그럼 19에다 얼마를 더해야 24가 될까요? 그렇죠. 5를 더해야 24가 되겠죠. 아, 곱셈, 뺄셈, 나눗셈, 덧셈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먼저 맨 앞에 있는 거에서 이 동그라미 안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 나머지로 대략 암산을 해봐서 24가 되는지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려면 많이 좀 계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고 익숙해져야 되겠죠. 너무너무 손을 못 댄다라고 했을 때는 수를 좀 줄여주시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어떤 감각을 기르는 거고 이렇게 그 이후에 계산 과정하고 그렇게 밀접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기호 넣는 문제는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편이고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으니까 아이가 전혀 손을 못 댄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막 걱정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거 좀 해보면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혼합계산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 설명하기.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상황을 식으로 바꾸기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 혼합계산의 순서 알아보았습니다.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에서는 문제 설명하기 알아보았고요. 오답 분석과 설명하기에서는 기호 넣고 가로 넣기 문제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모두 막 버무려진 혼합계산이 와가지고 그 이전에 어떤 약했었던 연산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좀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1학년, 2학년 때는 막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다가 4학년 때쯤 되면은 계산을 하기 싫어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계산을. 그래서 혼합계산 할 때 좀 어려워하지 않도록 좀 연습을 많이 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